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 교사노조의 파업이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이제 7일째 파업인데 오늘까지 공립학교 수업을 못하게 되면 2012년도 파업 때와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시장,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내주에는 이 파업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노조 측에서는 내일도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공할지는 아직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대부분이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고 또 자녀들이 이쪽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버브가 시카고라는 큰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시카고에 직장을 가진 사람, 또 시카고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카고 교사 파업은 시카고의 tax, property tax, 정치, 권력 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지금 2만 5천 명의 교사가 실업 상태이고 30만 명의 학생들이 7일 동안 수업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학 시험용 ACT 테스트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특기생으로 갈 체육 전공 학생들의 플레이오프도 연기가 돼서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전체 시카고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뿐만 아니라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CTU의 스트라이크,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쟁점인지,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 티처스 유니언 멤버가 자그마치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내에 일반 근로자 유니언이 추가로 7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제도 안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7일째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청과 노조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자칫하면 이 파업이 내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노조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로리 라이프 시장의 성격은 모두 이념적으로 progressive, 개혁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복지 문제라든가 임금 등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계속된 파업 기간 동안 꽤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약 80여 개의 사항에는 합의가 됐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노조의 임금 인상 문제, 베네핏 문제, 또 클래스 사이즈, 학급 과밀화 해소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태핑, 교사에 대한 지원 인력의 보충 문제, 또 teacher prep time, 교사들의 자기 개발 시간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명목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이슈들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 교사 노조는 원래부터 매우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시에 노조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 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득표 대상 그룹입니다. 지금 노조는 3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시청은 5년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노조가 3년 계약을 원하는 것은 노조의 평소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있고 다음 시장 선거가 이제 2023년에 있는데 이때도 새 시장에게 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금년도 시장 선거에서도 낙선한 토니 프렉 윙클렉에 30만 달러나 선거 기금을 헌금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추이 가르시아를 크게 밀었었습니다. 이제 이 임금이 노사 협상에서 당연히 1순위 문제입니다. 전국 교사들의 평균 임금이 한 6만 1,000달러 정도 되는데 시카고 교사 노조가 이번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6자리 숫자 봉급자,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넘는 봉급자가 여러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임금 인상이 있게 되면은 약 5억 달러의 예산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청이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세금 인상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TU의 파업의 근본은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베네핏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시카고시의 텍스 인상이라든가 프로퍼티 텍스 인상이라든가 시장 선거에서의 권력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로리 라이프 시장은 이번 주에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프로퍼티 텍스를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억 달러가 넘는 적자 예산 속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라든가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도움이 없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지출이 이제 삭감이 될 것이고 각종 서비스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요금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 언론인 선타임스는 교사 노조의 파업은 Power is the game 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서 노조 측이 여러 가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계 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은 사설을 통해서 파업은 파워 때문이며 늘상 노조가 그래왔다 라면서 거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contract length, 계약 기간입니다. 노조는 3년을 원하고 있고 시는 5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하면은 다음 시장 선거에서 노조가 힘을 과시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 노조는 3년 동안 15% 인상, 매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측에서는 5년 동안 16% 인상, 첫 3년은 3%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 노조 측에서는 의료비 인상은 일체 불가다 하는 입장입니다. 프리미엄이라든가 코페이스, 프리스크립션 모두 인상 불가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쪽에서는 근로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약 0.75% 정도 근로자 노조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입니다. 스태핑, 지원 인력 보충 요구인데 노조 측에서는 간호사, 소셜 워커, 케이스 매니저, 클리니시언, 라이브러리언 등을 학생들 인원수대로 추가로 제공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시 측에서는 간호사 250명, 소셜워커 200명을 일괄 증원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클래스 사이즈인데 학급 그 과밀화 방지 얘기입니다. 노조에서는 킨더가든 20명 이내, 프라이머리 클래스는 24명 이내, 인터미디에이트 클래스는 28명 이하 수준으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1,000만 달러 예산을 줄 테니 거기서 자체 해결하라 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학급당 55명이 수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이 시카고 교사 노조의 파업은 단순한 임금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금, 내 부동산 세금, 3년 후에 시카고 시장 선거, 또 시카고 예산 적자 이런 것들과 모두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노사협상이 계속이 되는데 만일 이 파업 사태가 내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도 곤란해지고 노조도 곤란해지고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 시리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백악관은 시리아 북동부에 미군 500여 명을 남겨두고 수십 대 전투 탱크와 다른 장비들을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터키와 쿠르드족에 대한 연설에서 논의된 유저는 미국이 쿠르드족의 도움으로 점령하기 전까지 아이시스가 장악했던 곳이라며 우리는 결코 재건된 아이시스가 요전 관련 시설을 갖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탱크와 부대가 배치될 곳은 지난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함정과 제트기가 출동했던 시리아의 데이르 에조르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탄핵 조사 과정에서 등한시해온 선례와 적절한 절차를 존중할 것을 하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조사는 중요한 선례를 파기하고 다른 대통령 시절에도 제공됐던 중요한 행정부의 권리를 부정하며 기본적인 법과 적절한 절차를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공식 범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법무부의 자체 조사가 공식 범죄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도할 것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어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빌로 특검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불법이며 허위로 가득 차 있다고 계속 공격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킨케이드 산불이 어제 하루 새 크게 폭발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2,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청 당국에 따르면 이곳 산불은 23일 밤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불이 붙으면서 어제 정오경에는 무려 40.5평방킬로미터를 전소시켰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일대에서는 5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극심한 강풍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이 지역 주민 5만여 명에 대해서도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병 악화로 68세로 타계한 엘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연결식이 어제 하원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하원 의원들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당에 안치되는 의회 최초의 흑인 의원이 된 커밍스 위원장의 유해와 이 자리에서 눈물의 작별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커밍스의 장례식은 오늘 그가 40년 넘게 다닌 볼티모어 소재 침례교에서 치러집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 파업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7일째 계속된 이번 파업은 2012년 파업 일수와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양측은 모두 어제까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은 내일도 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주 월요일 수업 재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교사 파업의 장기화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CT 대학 입시용 테스트가 연기됐고 체육 특기자들의 플레이오프가 취소됐습니다. 일부 해당 학생들은
이의 시정을 위해 법원에 임시 중지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미시간 거주 50대 부부가 8천만 달러의 파워볼에 당첨됐습니다. 54세인 당첨자 필립은 7명의 자녀들과 21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데 그는 이 당첨금으로 자손들 모두에게 주택을 사줄 계획입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4,200만 달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다시 맑아지겠고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4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8도. 주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0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2도입니다.